쓸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안녕하십니까. 에덴셀 연구소의 이강우 약사입니다. 지난 동영상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에덴셀 요법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에덴셀 요법의 핵심적인 원칙이며 또한 에덴셀에서 추구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을 우선순위에 두고 고찰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즉 생명활동의 생물학적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포의 건강한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서 해답을 얻었고 그 해답에 따른 임상 연구의 과학적인 고찰을 통해 내린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셀 요법의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셀 요법의 제1원칙은 세포의 해독 기능입니다. 제2원칙은 세포의 에너지 생산 기능, 제3원칙은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능입니다. 에덴셀 요법의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제3원칙인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능은 세포의 생체 분자 합성 기능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생체 분자 중에서도 생명 현상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들은 단백질들이며 인체가 만드는 단백질 합성의 종류나 양은 유전자와 같은 유전적 특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전 시간에 강의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제1원칙인 우리 인체 세포들의 해독과 자연치유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주변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세포들마다 여러가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해독 효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체 내 대장 안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도 생존을 위해 해독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하고 있습니다. 고등생물인 인간의 몸속 모든 세포들도 독성 물질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해독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포들의 생명 현상들을 방해하는 독성 물질들은 크게 세포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과 세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세포 내부의 독성 분자들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독성 분자들은 외부 독성 분자와 내부 독성 분자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 독성 분자는 환경에서 흔한 중금속, 미세먼지의 유해 성분, 각종 의약품, 각종 방부제, 농약 잔류물, 식품 첨가물, 장내 부패균의 독 등들이 있습니다. 내부 독성 분자로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포 내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든지 세포 내부에 축적된 노폐물들의 프리 라디칼 등이 있습니다. 또 독성학에서 크게 이 독성 분자의 종류를 분류를 하면 무독성 분자나 저독성 분자, 중간 독성 분자 등으로 이렇게 독성 분자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맹독성 분자, 초맹독성 분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산소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 분자라든지 세포의 친화성 분자들은 인체의 세포의 무해한 무독성 분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량의 소금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또 철저히 검증되지 아니하는 각종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성학에서 저독성 분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간 독성 분자는 무기철분염이라든지 또 대부분의 일반 의약품이라든지 대부분의 전문 의약품 등은 중간 독성 분자로 분류되어 있고
축적되는 중금속이라든지 습관적인 그 습관성이 있는 수면제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류 등은 고독성 분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살충제나 농약, 각종 환경오염의 그 심각한 독성 분자, 발암물질 등은 맹독성 분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조금만 먹기만 해도 몇 밀리그램으로 사람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청산가리라든지 보고독이라든지 또 심각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성학에서 초맹독성 분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외부 독성 분자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중금속과 같은 무기질 독성 분자와 농약, 방부제,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물 같은 것들이 유기질 독성 분자들이 있습니다. 인체는 이러한 외부 독성 분자들을 해독하는 해독 단백질을 합성하고 있으며 일련의 생화학적인 효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체내로 어떤 독성 물질이 유입되면 간세포에 있는 해독 효소계 단백질들에 의해 독성 물질들은 불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안전하게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건을 택배 상자에 담아 꼼꼼히 포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 물에 잘 녹으며 이동하기 쉽도록 수용성으로 한 번 더 가공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친 후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그런데 만일 체내로 유입된 독성 물질이 너무 많아서 간의 해독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내 주요 해독기관은 간인데요.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도 해독 능력이 비록 적기는 하지만 간과 거의 동일한 해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세포를 제외한 인체 내의 다른 조직의 개별 세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독 시스템의 해독량은 대략 간세포 한 개가 가지고 있는 해독 효소계 분량의 100분의 1 또는 2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온몸으로 퍼져나간 독성 분자들은 개별 세포들이 자체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다면 독성 분자들이 세포 주변에 장시간 머물게 되므로 어떠한 증상으로도 독성 성분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면역기능 저하, 피부질환, 자가면역질환이나 여러 신경계 질환이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엔 장기적으로 암과 같은 질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우리들의 먹을거리, 숨쉬는 공기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체내의 해독 능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에덴셀의 주장이고 이 주장이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제1원칙인 우리 인체 세포들의 해독과 자연치유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덴셀 미토콘요법의 제2원칙인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